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앞으로 미래를 이끄는 미래 전략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즐겁게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응? 대답들이 없으시네. 힘드신가비요. 저기 공공산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네, 별다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네네네,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예.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미래자동차 산업 워킹그룹 발대식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어땠는지? 그 워킹그룹 발대식에 총 이제 그 워킹그룹 위원으로 16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국책 연구기관이나 네. 아니면 이제 KG 모빌리티 아니면 협력사들 같은 부품사들 같은 기업의 그 핵심 그 전문가들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저 한 분 정도 평택대학교 교수님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는 정말 이 미래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네. 그 워킹그룹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또 의견을 주셨고요. 네. 이제 거기서도 주로 이제 이야기된 부분이 기업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려면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네. 네. 사실 지방으로 이런 기업들이 첨단 기업들이 못 내려가는 이유가 인력 때문이다. 근데 평택의 경우에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제 위치도 그렇지만 이런 인력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네.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해서 이제 어떤 미래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인력들이 이사를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뭐 우리도 나름대로 정주 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거는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걸 하루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날 그 발대식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뭐 그날 하루를 끝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워킹 그룹에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향후에 이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기술 지원 과제를 네. 우리가 함께 준비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 전동화 모듈 관련한 거, 네. 이제 전동화가 사실 지금 미래차의 좀 기본 베이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함께 내년도에는 좀 신청을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KG 모빌리티하고는 사실상 지금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KG 모빌리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유는 그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거를 완성차가 써줘야 되는데 사실 기아차, 현대차 납품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KG에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 K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새로운 모델이다 보니까 실증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싸게 이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G 모빌리티도 좋고 부품사들도 이거를 이제 완성차 업계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KG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미래자동차 포럼도 단순히 뭐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KG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도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평택대학교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인력을 재양성하는 그 산업교육원을 국가 과제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어느 도시고 서로 이런 중책된 산업들을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영업사원처럼 막 뛰어다녀야 할 정도로 바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분들의 그날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발대식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 전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결과 보고서가 결과 준비되어 보고서 있는데 다 그거를 있어요. 이제 의원님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미래 자동차를 생태 기반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야 그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인력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주 고급 기술자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서울이나 네, 다 있으니까. 판교를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인력 양성은 미들 엔지니어라고 해서요. 네, 네. 사실 이제 중간 정도의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진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네. 그 실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력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대기업들의 인력을 이렇게 조달하는 방안을 보면 삼성이나 대기업들을 보면 1차 벤더에서 네. 어떤 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원들을 뽑아가는 형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1차 벤더는 2차 벤더에서 이제 숙련된 기술자를 또 뽑아 올리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뭐 1차 벤더 수준의 그 인력만 양성해도 1차 벤더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차라든가 대기업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삼성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 자체로 뭐 인력을 다 줄 수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엄청 많이 그 통학 버스를 돌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지금 차세대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정주하고 미들 엔지니어로서 갈 수 있다면 우린 그걸 준비를 시키고 요번에 국제대회에서도 그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7대 때도 엄청 그 소리를 많이 했어요. 준비하라고. 근데 그동안은 그거를 안 돼 있었던 건가요? 못했던 건가요? 일단은 그동안도 뭐 대학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대학들도 이제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대학의 지원 사업을 지자체하고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대학이 지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 측에다가 우리 시의 주요한 산업이 반도체하고 미래차인데 이거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감을 해서 관련 학과 신설과 그런 이제 교육기관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온다거나 이런 그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이 올 거라는 건 예정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인력들이 평택 인력들이 못 들어갈 거라는 것도 예견됐고 또 현실적으로 못 들어갔었어요. 그때 벌써 8년 전 그때부터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건 다행이지만 그때도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는 아쉬움은 정말 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도 사실 또 모자르다 하고 또 삼성이 와서 일단 건물 짓는데 그런 인력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이 또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더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고 앞으로 더한 인력이 저는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사실 이 대학에서 뭐 이과 문과 여러 가지 뭐 다 중요한 과지만
현실적으로 취업과 연결되고 지역에 있는 산업들과 연계해서 간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학뿐이 아니라 고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는 간에 진로 체험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그 준비가 늦은 만큼 저희가 좀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첨단 산업과에서 이제 그 마이스터고나 기존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이렇게 이제 특화해 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을 저희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체계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산업이라는 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잉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알아서 오겠죠. 근데 그런 아까 말처럼 인력이 어렵다거나 또 다른 도시에서 통학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그들한테는 마이너스거든요. 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업만 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반 시설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소프트웨어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제대학교는 국제학교는 늦어지고 있는데 27년에는 개교가 할 수 있겠어요? 이제 27년은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빠른 그러니까 모든 게 잘 협의가 되고 절차적으로 순항했을 때 가장 빠른 시점이 27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27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저희도 좀 편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또 우리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건 교육 청소년과 이쪽에서 더 할 얘기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무슨 접촉하고 있거나 어떤 결과가 뭐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그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관련해서 컨택하고 있는 데가 한 15군데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한 3군데는 확정이 됐습니다. 어디가 예, 확정이 예. 됐어요? 지금 나중에 말씀- 알려주세요. 지난번 예, 그 기업을 좀 말씀드리긴 하지 나중에 그렇고요. 예, 알려주시고. 한 3군데 네, 정도가 의원님 알고 계신 그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한 3군데 정도는 확정돼서 계약서만 쓰면 되는 단계인데 바로 전 이제 기업이 나가야 되는데 예, 처리는 다 되고 근데 약간 법적 문제가 좀 있어서 네. 계약서만 아직 못 쓰고 있는 단계 이런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3개는 확정됐고 나머지는 좀 아직 컨택 중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려면 업종을 바꿔야 돼서 관리 기본 계획 바꿔야 되는 이런 절차 진행 중인 것들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활발하게 투자 유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매우 바쁘시겠어요. 응? 열심히 투자 유치해서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데 차질이 없고 또 그분들도 와서 만족할 수 있도록 무엇이 부족한가를 조금 더 발견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의학 의논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뭐 제안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아마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가끔 소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여기도 설명드리면요. 나와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저희 평택 마이스터고가 이미 연 80명 정도씩 배출해서 삼성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특성 반도체 마이스터 전문으로 해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TF를 운영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대학교가 하이브 산업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제대학교하고 카이스트하고 해서 관내 그 기업 중에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생 기업인이면 종사자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네네. 그러니까 일반 그런 전문 직종이 아닌 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분들을 재교육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재교육이라든가 종사자 재교육,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은 물론 이제 카이스트에서 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또 국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좀 해주셔서 그 중간 단계 말씀하신 그 피라미드처럼 인재의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 단계부터 채워가는 걸로 해서 위에가 공급이 필요할 때 아래서 올라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마이스터고도 이제 좀 진출을 하나 본데 그 당시 실 때에도 많이 진출을 못해서 우리가 많이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빛을 본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산당 관리 추진이 나와요. 지금 그거를 산업진흥원 쪽에서 하려 하나 보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산업에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그 정책 기조가 좀 필요한 부분들에 네. 대한 검토를 사실은 공무원들은 이제 단기간 근무하고 나서 이동이 좀 많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부분을 정책 연구 부분을 산업진흥원에 부탁드려서 연구 용역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더 투자를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외에도 이제 지원 사업 부분에서도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향후에 좀 특화되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지역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된 12개 산단에 대해서는 산단공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청취도 하고 그런 부분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속 컨택하면서 개선을 해갖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미준공된 일반 산단 4개가 또 다시 이제 입주 계약이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분양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공이 완료되면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평택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끔 지금 자리를 못 잡았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원장님은 처음 맞는 직업이 아니더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소통을 해서 과연 산업진흥원에서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빨리 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잡고 확실하게 나가줘야지. 이제 뭐 우리 얼마 안 돼서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통할 때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다 전문가들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 준비된 사람을 뽑는 거지 와서 워밍업을 1년 2년 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하고 서로 소통 잘 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만든 이유가 타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강수형 스마트 시티 조성이 있어요. 저번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요 용역을 추진하고 네. 내년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볼 때 과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이제 용역사를 선정이 되면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전문가들 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의원님들 또 거기에 또 해박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네. 그 용역이 도출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논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한 사람의 머리보단 훨 많은 얘기들이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준비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스타트 할 때는 그 전에 많은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스타트를 해야지, 스타트 하고 나서 아, 이 부분이 부족했다, 이거 더 하겠다, 이거는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특별히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좀 들으시면 듣겠죠, 물론. 그런 거를 장단점 잘된 데가 있을 테고 잘못된 데가 있을 테고 네네.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과 해박하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용역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거든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마이스터그 답변 주신 거예요. 마이스터그가 졸업생이 연 80명이 전체 졸업생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80명 정도가 삼성에 취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성에 80명이 취업하고 있다고 예, 예. 워딩을 하셨는데 그거 맞나요? 예. 자료 좀 정리해서 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저희가 삼성으로부터 받아서 그 내용을 저희 그 국가전략 특구 신청할 때도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저 좀 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왜 우리 평택시의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시민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마이스터고 이 외에도 이제 뭐 동일공고나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공업계 계열 학교들이 있고 한데 이제 다른 학교에도 좀 그 입학을 그 이제 그 삼성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이스터고가 이제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외에도 공학교 고등학교에서 평택 지역에서 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길을 시가 좀 앞장서서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그렇게, 주십시오. 예, 예. 교육청하고 또 협의하면서 그 네네. 부분들을 각 학교들하고 컨택해서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현황 하여튼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계획이 좀 차질대로 이제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으시죠? 근데 이게 그 이제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애당초 계획보다. 예. 기존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해왔던 건데,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를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토지 그 매입 협의가 잘 안 되면 그 토지 문제만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건축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기간이 뭐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매입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고. 뭐 지금 서부 지역 쪽에 서부권역에 이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선정된 장소나 이런 건 아직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4군데를 저희가 좀 돌아봤고요. 예. 이제 최종적인 선정은 아무래도 이제 좀 관련된 분들하고 좀 같이 보고해서 좀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금 내년부터 공사가 하고 24년 10월에 지금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한 1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까지를 이제 목표로 좀 땡겨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좀 시간이 저희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 매입하는 이 과정이 네. 저희 이제 예상했던 만큼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이제
상대 쪽하고 이제 협상 과정이 좀 있어서 좀 이제 그래도 어쨌든 내년 10월에 좀 그 개원할 수 있도록 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뭐 우리 평택시의 그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좋은 시설이고 하니까 지금 이게 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비용도 저렴하게 공공이니까 아무래도 하고 그래서 차질 없이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그 매입 협의도 잘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미래첨단 산업과 지금 저희 그 특례 보증 지원 사업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동반 성장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지금 금융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인 거죠? 시에서 작업 들어가는 건 아니고? IBK 기업은행하고 매칭. 저희가 네. 매칭을 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출원금처럼 했던 내용 갖고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약속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약속한 금액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네. 근데 나머지 계속 운영하는 금액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로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이번에는 예산은 없지만 기업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이루어지고 겁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예, 지금 예. 올해 좀 증액이 돼가지고 이거 6억 그다음에 5억으로 이렇게 좀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몇 개 업체가 이걸 혜택을 받고 있죠? 예,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500개사 정도에서 335억 정도가 혜택을 본 것 같고요. 특례보증은 35개사에서 48억 정도 지원받은 거로. 35에서 48억. 지금 이게 지금 6억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출연금이죠. 그럼 거기에 10배 정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기업에서는. 그럼 아직까지 좀 그 사업비가 좀 남아 있는 거네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뭐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하고 하니까 이런 중소기업들 이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보증을 했을 때 이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5%에서 5.25%면 2차 보존율이 1.2% 정도를 보존해 주는 거라고. 2차 보존을 보시면 1.2% 돼요. 정도 해주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는요. 예. 네. 그 아무래도 그런 거보다 2차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뭐 많은 좀 좋은 점이 있겠네요. 기업체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 지원이 사실은 소멸성이 있고 또 계속해서 출연금 갖고서 한 뭐 4배수, 10배수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좀 타시군의 수준에 조금 맞춰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 그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조금 더 상향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좀 요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들 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예산도 편성해주시고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단계 해가 60% 되라고 돼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각각 1단계가 82% 정도 82%. 진행되어 있고 2단계가 43.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좀 내년으로 연장할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준공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요. 예. 그 이제 두 개를 같이 준공하는 게 여러 관리 면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 말로 같이 맞춰서 내년 준공할 말로 예정. 예. 그렇게 지금 뭐 내년 말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은 없으신 거겠죠?
계속 이게 좀 이게 연장되더라고요 보면 매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전기가 이제 저희 평택이 경기 남부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또 브레인만이 아니라 북부 지역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한전에서 변전소를 브레인이 하나 더 안 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로 변전소가 설치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저희가 판단 심의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한번 지연되면 전반적으로 다 늦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변전소 부분 때문에 좀 변전소 늦어지고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인허가 절차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지연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예, 분양성은 많이 좋은데요. 예. 저희가 당초에 수요 조사했던 걸로 해서 이제 업무 분장 이게 업종을 나눠놓기 구역별로 나눠놓긴 했는데 지금 또 몇 년이 지났잖아요. 분양 시기까지 하다 보니까 원하는 업종들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고 한 번에 했다가 좀 사실은 분양에 대한 그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분별로 컨택이 정확한 데 있으면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첨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치 업종의 그 업종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어디 그렇죠. 땅말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그래서 유해업종만 뺀 거는 다 가능한 그 부지도 조금 몇 가지를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예. 그런 부지도 좀 마련해 놓고 예. 그래서 탄력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말까지는 뭐 다 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분양이? 도시공사- 분양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시죠? 분양률이 아직까지는 현재 분양한 거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인데 네. 안 한 데를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아, 안 한 쪽이 단계별로? 있고요. 사실은 제일 문제는 연구개발업 쪽입니다. 그래서 네. 그 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곳은 연구개발업이 많지 않은 편인데 2단계 쪽에서 하는 곳이 카이스트 아래쪽 부지 해서 네. 연구개발업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연구개발업. 이 연구개발업은 사실 아까도 계속 연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소 유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추이를 봐서 반도체 분야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연구개발업을 그 반도체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 변경 약간의 변경 정도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업종들은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연구개발업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판교나 어느 정도 밑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거를 일부 조금씩은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하고 상의해서 좀 하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계적인 R&D 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취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 연구개발업을 몇 번 분양을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검토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기업 중에 R&D 부분 연구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려고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유치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이제 투자유치 조례도 했던 것처럼 그 부분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말 이제 준공 예정인데 그 전까지 좀 입주가 다 완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지니 테크노밸리 이거 지금 농림부 재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농림부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량 안보 문제 때문에 농지에 대해 전용하는 거를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는 적고 농지가 많은 편이라서 그런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관련 없이 농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계속 반대하고 계셔서 저희가 좀 하반기에는 그 쌀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농림부 방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좀 컨택해서 좀 지금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하반기 돼야 다시 컨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있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뭐 아무 진척이 없어가지고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돼가지고 뭐 진행이 또 별도로 진행되면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이번에 그 서정리역 그 경기 더드림 공모 사업 이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을 이 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부동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요. 예. 3단계 단위 사업하고 7개 세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네.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 환경 개선에 도로 정비가 일부였고요. 스마트하고 키오스크, 그다음에 간판 개선이 주가 이제 간판 개선. 간판 개선. 55번 길하고 네. 전통시장 내 간판 정비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기업 육성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고덕 신도시하고 전통시장하고 해서 식재료 배달. 식재료 배달. 예, 요거는 저희들이 그 주민협의체하고 주민협의체 이충원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서정리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고덕군 국제신도시 주민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예. 같이가 얘기가 다 이 공모하기 할 때 공모서 짤 때 같이 얘기를 해서 요거 그런 문구가 요게 나온 겁니다. 아 공모 사업 그 제안서에 제안서 예. 그 꾸밀 때. 예.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저기 활성화가 된다 하면 그 주변 서정역 주변 아파트나 이런 것 다 주변에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협의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저기 상인회랑 고덕 그 신도시 발전협의회 예, 예, 거기 주민연합회. 주민연합회 예, 고덕 예, 예. 주민연합회 그렇게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 그 뭐 계속적으로 그 서정리 상인 그 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뭐랄까 좀 낙후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민원들이 쭉 제기돼 왔었는데 이번에 잘 공모에 선정된 거 참 축하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네. 공모할 때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본 게 그 55번 길에 보면 처마가 예, 낙후돼가지고 그 텐트 뭐래 그러죠. 예. 치암 막 이런 처마가 다 낡아가지고 막 다 해져 있고 그냥 예, 그런 그거를 민원이 보고서 많이 설명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간판 정비하는 걸 해서 하는 분들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 정비는 그 역전 앞에 역전에서 이제 앞에 그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에 오는 지금 일방통행로 예, 일방통행길. 예. 거기를 다 그 도막 포장이나 이런 거를 정리를 다 해서 깔끔하게 계획하려고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거기도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 그 길가에 계속 주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부분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도 좀 하시고 그 일대가 그쪽으로 해서 이 도면을 보니까 예.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구역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금 식재료 배달 사업도 이게 여기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그 꼼꼼히 좀 챙겨주셔가지고 이게 이번에 여기 뭐 이 3년 이제 저희가 이제 3년이잖아요 사업 기간이 예, 3년이 그렇습니다. 지나서도 이런 사업들이 좀 고덕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요거 할 때는 네.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교육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네.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서정리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요거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도시재생 사업 이런 그 소정동도 그렇고 그 커뮤니티 센터나 행복 드림 센터 그다음에 다 같이 뭐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 그 착공이 계속 늦어져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래 상반기에 착공하신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요거를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시공사로. 인원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여기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는데 지금 계속 그 건축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각종 인허가가 계속
증가되는 거라 그 절차를 밟느라고 지금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 인허가 절차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계속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증이 이제 DF나 이런 거 인증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인증이나 이런 게 결국 계속 요새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건축적으로 되고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네. 그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뭐 그런 인허가 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좀 빨리 착공돼서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세교 1구역도 이거 이제 8월달에 철거하고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뭐 문제 없는 건가요? 여기 또 아직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세교 1구역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지금 와서 이제 계속 그 집회를 하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당초에 집회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뭐 몇 명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 조합에서 그 보상 금액 갖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소송, 명도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로 됐고 그러고 또 거기 그 집달관을 붙여서 현재 진행 안 되는 것을 계속 법원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달이면 가능하시겠나요? 착공? 철거하는 거로 지금 철거하고 여기 착공도 같은 8월로 돼. 철거하고 착공이 이제 철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철거는 이제 8월부터 시작하는 거로. 예, 시작할 겁니다. 예,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민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GTX-A 그 SR 차량기 지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거죠? 예, 금년 한 8월 정도쯤 되면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가 좀 검토 중에 있고요. 네네. 그거 끝나고 나면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좀 갈 겁니다. 내년까지. 예, 내년까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업체를 이제 선정을 위한 그 준비 절차를 이제 진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비나 GTX-A 건설비가 이제 국비로 반영이 일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GTX-A가 쓰려 그러면 지지역에 쓰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그 역사 개량이 좀 필요합니다. 선상 역사가 좀 개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 측에다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향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걔네들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같이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GTX-A에 대한 그 사업비 지원 문제 확정은 아마 내년 뭐 이제 상반기 정도, 상반기 정도. 예, 그 정도면 기본 계획 수립되고 그럼 어느 정도 얘기가 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운영비 부담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운영비는 이제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운영비가 한 100% 부담인데요. A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80억. 뭐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성이 나온다라면은 그 이제 운영비 부담이 이제 줄어드는데요. C 같은 경우도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공동 대응을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한다든지 아예 국비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려고 그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구축, 이 동쪽 부지 이 매입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예. 현재 지금 뭐 작년 6월달에 6월 30일달에서 저기 이제 계약금 150억 원은 이제 법원에 공탁한 상태고요. 나머지 현재 잔금 88억에 대해서 업체 측에다가 지금 계속 저기 조합 측에다가 저희가 그 이제
돈을 수령하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아니면 저 잔금에 대해서도 공탁이 가능한 상황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잔금도 공탁을 거신다.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조합 측에서는 잔금 저희한테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말은 구두 약속은 했는데 아직 뭐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서는 아직 안 온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조합 측에다가 잔금 수령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갖다가 달라고 진구하려고 좀 그렇게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유권이 이제 조합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딴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제3자한테 있는데 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차질없게 지금 이게 지금 내년부터 뭐 개성공사 이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말 해봤자 지금 6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 조합하고 뭐 좀 그쪽도 이렇게 소송이 있고 막 그런 관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 알겠습니다. 빨리 그 마무리가 되도록 좀 법적이나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법률 저희 정보법무공단이라든지 저희 자체顧問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건 아직 조합 측에 있는 거고요. 다만 시행사 측은 잠재적인 청구권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청구권자. 이제 그런 이제 부수적인 지위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합하고 협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조합하고만 협의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이 철도 유의부지 활용 사업 여기에 보시면은 낙후된 역주변 철도 뭐 동서축 연결 지역 간 접근성 강화, 그 다음에 서정역에서 송탕역 구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철도 복개 후 공원화 방안 구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검토는 안 한 거고요. 이제 용역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송탄역에서 서정역 구간을 가다 보면은 철도 구간이 상당히 지역이 낮습니다. 네. 그러면 복귀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구간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복귀를 통해서 공원화했을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경제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뭐 낙후된 지역과 신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구상하시고 용역도 하실 거다. 네.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 그 민원이었고 수건적이었거든. 이거 해서 이렇게 해줘라 뭐.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길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이 일정 가능한지 부분만, 네. 왜냐하면 기존 보행 동선이라든지 차도 동선이라든지 그런 동선들도 뭐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섣불리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검토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미리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아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김영 의원님. 네, 지금 아까 뒷부분을 제가 좀 미처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36페이지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구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승센터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환승하러 왔을 때 아까 요 뒤에 부분에 보면은 어쨌든 그 환승을 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전철을 타거나 SRT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내가 자가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불편한 게 뭐예요? 내가 자가용을 가실 때 세우길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원마을 KTX 25년 상반기에 이제 개통되는데요. 네. 거기에 맞춰서 임시적으로 네. 동쪽에다가 한 300명의 주차장을 갖다 우선 신설을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 미래 환승센터를 갖다 구축하면서 충분한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환승 체계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게 환승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다 3분 이내로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환승 시설 내에다가 무빙워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 해서 환승 시간이 충분히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들이 이제 저희 지역까지 오기 위해서 네. 현재 좀 대중교통이라든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도 저희가 뭐 업무 보고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심철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도심철도를 통해서 자가용보다는 그런 대중교통 신모빌리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버스를 타고 와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전철을 탈 때 시간하고 어긋나지 않으면 되고 이게 그냥 쉽게 연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버스든 전철이든 기차든 그 시간 배열이 잘 돼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유럽 같은 데 가면 전철을 엄청 잘 활용을 해요. 근데 그 배후에 주차장이 엄청 준비돼 있어요. 내가 그걸 끌고 가서 일을 다 보고 와서 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장거리 자동차는 안 쓰게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취지로 이게 돼야지 내가 차 댈 데가 없으면 귀찮아서 또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 저희가 지금 이 미령 환센터에다 계획에 PM이 지금 요새 이제 개인 이동 수단이 이제 PM 같은 거 그런 주차장도 충분하게 만들 거고요. 네. 자가용에 대한 그런 수요도에 대해서 그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면 저희는 신모빌리티 뭐 PM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뭐 미령 환센터에다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거를 하신다는데 아까 400명은 뭐 일부를 말씀하셨겠지만 그건 택도 없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임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거고요. 임시이고 예. 앞으로 그것이 몇 면이 될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잘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가 서로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자가로 가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와서 환승이 돼서 굳이 내가 차를 끌고 갈 필요 없어. 근데 그 부분에 준비되어 있으면 이 차를 어디다 어떻게 주차를 하고 갈 거야?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환승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가 좀 그리고 또 이제 미령 환센터 이제 수원발 KTX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GTX 대비해서 대중교통과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철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대중교통 체계를 갖다 좀 저희들도 추가 좀 배치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평 숲길은 뭐 우리 정의구 의원님 계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유휴부지에서 보면 녹지, 산책로, 공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북카페나 체육시설, 쉼터가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 국가철도공단에서 시범 공모 사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유휴부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그런 국가철도공단 공모 사업에 한번 신청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발굴해서 좋은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도 써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를 같이. 하셔서 충분히 예를 들면 뭐 카페나 이런 거는 그 한승센터 안에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차장이 모자르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유휴부지는 예를 들어 뭐 자전거 도로도 좀 위험해 보일 것 같은데 뭐 안전하게는 하시겠지만 북카페라든가 쉼터 이런 부분도 뭐 꼭 필요하다면은 하셔야 되겠지만 주차장을 아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역 서부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쪽은 지금 그 앞에 역전을 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평택역 동서간 연계 방안 검토하는 구간이 네. 지금 거기 현재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네네. 예, 지금 그 위쪽으로 네. 예, 그 부분 쪽으로 나오는 사항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하로 통해서 연결해서 나올 경우 네. 현재 그 경사로 부분이 지금 이 기술적으로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 타워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통해서 뭐 새로운 도로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주차장 면적이 없어진 만큼 저희들은 현재 지금 볼 땐 주차 타워 쪽으로 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검토하고 그렇죠. 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상에 있는 주차로는 이제 만족할 수도 없고 대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면적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타워가 세워져서 해야 되는데 그 타워를 할 때도 좀 이왕이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이 증축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되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그 서부 쪽 그쪽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동서간 연계 방안을 갖다 이제 검토하게 되면요. 네. 서측 그러니까 원평동 네. 쪽에서도 저희 평택역 광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차장이 꼭 서부에 있는 그 주차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 공원 주차장, 그 1구역에 있는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저희 평택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지 교통량이 분석도 통해서 한번 그 주차 필요 대수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부 주차장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이쪽 앞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주차 타워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체크를 한다가 한번 예. 해서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유정아 의원님.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이 저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해 주셔서요. 저는 자료 요청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클러스터 이 법률 개정안이 계속 계류 중이라고 되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다 되고 지금 예, 통과됐는데요. 이때 얘기한 거 못 들었습니까? 국토부에 예, 아까 이제 시작 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아, 말씀을 예. 한번 드렸는데 안 계셔서 제가 해양 페스티벌 관련해서 자료 보고 받느라고 예, 그러셨군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중간 단계 국토부에 먼저 방문을 해서 사전 질의를 좀 했습니다. 발표 나기 전에. 그래서 법사위에서 넘어가기 전에 분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상태이고 문구가 바뀔 이제 그 여인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법사위 올라갔을 때 양쪽 국회의원님 보좌관한테도 더 드리고 공개할 수 있는 검토했고요. 내용만 하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국토부 질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 회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시행자가 의논하고 사업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동차 클러스터 관련한 것 포함해서 그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 뭐 UAM이라든지 수소에너지, 미래차 서비스 산업 이렇게 해서 권역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는데 사업 구상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철도망 중간 보고회 개최 이거 7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달은 저기 할 것 같고 8월 달에 이제 하게 되면요. 8월 중 예상을 잡고 있고요. 그 사전에 이제 여기 의회 쪽에다 공문 보내서 이제 참석 요청을 좀 드릴 계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속 가능 발전도 우리 그 추진 계획 평가 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 추진 계획 있으신 거죠? 아직도 준비 중인 상황이에요. 예, 저번에 이제 예산 그 추가를 세워 주실 때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좀 좋은 역량 있는 그런 용역사를 선정해서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역량 있는 그 기관을 찾다 보니까 사실 충분치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제 예산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더 좋은 좀 용역 업체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컨택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속 반응 발전 관련한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 전체의 정책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행사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알려지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용역에 대한 거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자동차 클러스터 그 관련 법률 관련해서 그 지금 진행된 사안들, 왜냐면 저희가 그 구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정리해서 어떤 관계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부분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최준구 의원님. 네. 빠르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 드리고 싶은 게 BRT 노선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면 이해 좀 하는데 도움 될 것 같아서 좀 요청드리고요. 국토부에서 그 지제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제 환승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승센터 개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현재 내일 이제 TF 회의도 개최되는데요. 그 지제 역세권 컴팩트시티 구역 내에 저희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 미래형 환승센터에 필요한 부지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필요한지 저희가 경제성,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갖다가 면적을 먼저 산출했고 그 자료를 LH 쪽에 제공해서 그 지역 자체가 저희 미래형 환승센터 부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미래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인근 주변에 이제 민간 개발 사업을 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은 그러면 어려워진 상황인 거네요. 지금 현재 컴팩트시티 사업 자체가 이제 LH에서 수용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민간 개발은 힘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토부랑 협의를 하면서 이 그림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환승센터 자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서요. 이제 LH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지라든지 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뭐 공급 요청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그거에 저희 환승센터 부지를 제척시켜 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대강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쪽에서도 저희 미래환승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충분히 협의해서 좀 진행하려고 좀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GTX C 노선이 어제 민투심이 통과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C 노선은 평택에 언제쯤 개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금 저희 시에 이제 원인자 부담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A를 가져온 데도 2,700억이고 C를 가져온 데도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게 이제 26년부터 28년 사이 저희 시의 부담이 4천억 가량이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같은 28년도에 두 A나 C 노선을 둘 다 28년도에 맞춰서 4천억을 부담하기는 부담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요. 네. 우선적으로 A는 원인자 부담으로 가고 A 노선 같은 것도 저희 평택밖에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A를 우선적으로 가고 C에 대한 거는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한 30년에서 32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 수는 있습니다.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A 노선 먼저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A 노선을 통해서 가는 거는 현재 지금 SR이 이제 수소까지 가는데요. 단일 노선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차량이 이 차량 편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잡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만 또 이제 C는 오히려 이제 경부선 1호 국도 1호선 전철이라든지 일반 철도라든지 25년에 수원말 KTX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를 일단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되고요. 향후 장래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25년까지 28년까지 A를 먼저 가져오고요. 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가져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A 노선이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지 C 노선이 먼저 가는 게 맞는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근거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토의 현재 과정에 거쳐서 그냥 이렇게 가진 않았을 예, 것 저희가 같고.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서도요. A 노선 자체가 수요는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공식석상장에서 말씀드리고 뭐하지만 저희가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업비를 한번 최소화시키려고 네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C 노선도 빨리 가져오는 방법도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가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 진행하는데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시의 강점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저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수소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놓아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용역하고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첨단 사업가장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하고 있는데 안성으로 많은 단지들이 가고 있고 조만간 이제 안성에서 소부장 관련된 특화단지 지정받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우리 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 안에 있는 우리 소부장 단지도 그대로 진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물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제 역세권 개발과 큰 영향이 없도록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할 거고요. 위치에 관계된 거는 국토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좀 해봐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가장 좀 한쪽으로 해서 지제 역세권 개발에 영향은 없고 산업단지 개발에는 좀 더 유리한 방향이 없을까 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TF 회의를 통해서 준업 담당 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쪽 담당 국장님 말씀으로는 소부장 관련된 특화단지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 변경이나 경계 변경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전 국토부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이미 가스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2단계 쪽은 이제 지정 신청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국토부를 더 다시 한번 컨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소부장 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특화단지는 노력해서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특화단지는 가는데 위치의 부분은 혹시 유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지제 역세권 제대로 개발되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좋은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학교 2026년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평택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2027년도 개교 목표로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2027년도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평택지원 특별법 끝나기 전에 허가 받을 수 있는 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겠지만 가능합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승인받은 것은 그 이후로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26년 이전에는 충분히 저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후에 제2, 제3 국제학교 설립하는데 그 의견을 좀 여쭙는 건데요. 평택지원 특별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유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특별법을 연장 더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또 공유구역법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공유구역법으로 진행하면 추가적인 국제학교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개만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질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회의 진행하면서 좀 다른 부서에는 사실은 이렇게 컷을 하거나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미래도시 전략국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만약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여기서 워딩이 나오면 시민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정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하는 게 당연하고요.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졌을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제가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마트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업 내용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로 에너지 빌딩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민간 확산이나 뭐 산업 방류소 활용하는 문제나 AI 기반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하는 거나 뭐 그런데 이게 좀 잘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데 좀 같이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한번 다른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이나 여러 곳에도 이런 모델들이 잘 진행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미래전략과도 그렇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지금 저희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안전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기존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추가로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저희들이 그 설계할 때는 그 자재비가 인상되기 전에 이제 네네.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상되는 건 한 30억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이제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실히 좀 담아서 그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유효부지 아까 이제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철도 저희 교량 하부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분히 그래서 협의가 가능할 거로 보시는 예, 거예요?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네. 최대한 저희가 활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 제 지역구에 보면 원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포승으로 가는 그 캠퍼프리스로 들어가는 철도들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추가로 뭐 저희 SRT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계획되고 있는 게 진행이 된다면 또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부에 대한 그 어떤 뭐 지원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관이 다른 저희 소유의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갖다가요. 네. 저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쪽을 보면 동서축 평택역에 동서축 연계하는 방안 계획인데 이건 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지금 그 동편의 지금 평택역 광장 쪽은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다 연계가 지금 택시 승강장이나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힘을 쓰고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분들이 자가용 접근하는 부분을 뭐 서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계획을 세울 때 교통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택시를 한쪽으로 몰고 동쪽으로 몰고 그 서편에는 뭐 버스나 아니면 일반인들 차량들에 대한 어떤 연계되는 교통 주차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양쪽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양쪽 다 복잡해지니 연계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그리고 평택역에 지금 저희가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택시가 승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이번 설계에 좀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의 화장실 문제 좀 거기 설계에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며칠 전에도 또 민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